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정희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기초화학 제 두 번째 시간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화학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은요,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고 또 이 두 가지 분류에서 다시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의미에서 각각 나누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물질입니다. 순물질은 일본어로 준부시즈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을 의미하고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물질에는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호돈소 물질은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호돈소다라고 합니다. 호돈소 물질, 일본어로는요, 단체라고 쓰고 탄타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타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체가 하나다, 즉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호돈소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원소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라고 하시면 대표적으로 우리 순수한 기체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수소라든지 헬륨 기체라든지 뭐 염소 기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탄소로만 이루어진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들도 바로 호돈소 물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화합물은 화학적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 즉 분자나 결정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들은요, 호돈소가 가지지 않는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이 있죠. H2O.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서 물이다라고 하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고 있지만, 자,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은 수소처럼 폭발하지도 않고요. 산소처럼 사람이 숨을 쉴 수도 없죠. 자, 그러니까 물은 새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물질이다. 즉,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라고 해서 화합물, 카고부츠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과 같이 분자로 나올 수도 있고요. NaCl, 즉 소금이죠. 소금과 같이 결정의 모습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화학적 결합으로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순물질 말고 또 어떤 물질이 있느냐? 혼합물이 있습니다. 혼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져서 만든 거죠. 자, 화합물과 다른 것은요,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 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물질은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합물은요, 단순히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두 종류의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서 이 둘의 성질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로 만든다라고 하시면 소금의 짠 성질도 있고요, 물의 액체적인 성질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합물은 단순히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둘 다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합물은요, 일본어로 콩고부츠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물도 역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자, 균일 혼합물은 말 그대로 균일하게 섞여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균일 혼합물 다 골고루 섞여 있다. 즉, 위쪽에서 얘네들을 취해도 아래쪽에서 취해도 얘네들의 성분비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균일 혼합물은요, 우리 수용액들이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마셔도 짜고요, 위쪽에서 마셔도 짭니다. 수용액과 같이 뭐 바닷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는 어느 쪽에서 취해도, 서울에서 취해도, 부산에서 취해도, 일본 도쿄에서 취해도 얘는 질소가 약 80%, 산소가 약 20%가 있다라고 하는 성분비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불균일, 말 그대로 균일하지 못합니다. 한쪽에는 밀도가 높고 한쪽에는 밀도가 낮다. 혹은 한쪽에는 성분비가 어떤 것이 높고 한쪽에는 어떤 것이 낮다. 이런 식으로 성분비가 다른 종류의 혼합물을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요,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위쪽에는 맑아지고요. 아래쪽에는 흙이 가라앉게 되겠죠. 이렇게 흙이 가라앉으니까 위쪽과 아래쪽의 성분비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흔히 실수하기 쉬운 우유도 우리는 혼합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유 겉으로 봤을 때는 전부 하얀데요. 위쪽에서 맛이나 아래쪽의 맛이나 똑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유를 가만히 한 일주일 정도 놔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꾸덕한 이런 덩어리 가지고 위쪽에는 맑은 물이 뜰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치즈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유도 사실은 혼합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분류를 정확한 명칭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얘네들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습니다. 자, 순물질을 혼합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혼합을 하면 되겠죠. 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을 섞으면 혼합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을 순물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합물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얘네들이 순물질이 되도록 나눠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분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호돈소 물질을 화합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합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화합물을 호돈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화학적 결합을 끊어야 됩니다. 이 화학적 결합을 끄는 것을 우리는 분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와 분해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분리는 어떻게 하느냐, 분해는 어떻게 하느냐. 자, 분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분해해서 그 성분 원소인 수소를 기체로 만들고 산소를 기체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학 내용 지금은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점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서 여러분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톡은 열려 있고요. 여러분이 질문해 주기를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우리 안녕!